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죠. 저희는 정말 스쳐가기만 했습니다. 뭘요? 예술을요. 예술에 대한 두 남자의 헛소리. 예술을 스쳐간 남자들, 저희는 저희는 예스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스맨 12화입니다. 12화. 12화. 네. 오늘은 뭐 없나요? 11화 같은 거 없나요? 제가 생각했는데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용히 있으려고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 계속 나오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힘들죠. 어디서 10이야?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혁입니다. 네. 지난주 11화가 네. 업로드가 하루 이제 좀 딜레이가 됐었어요. 네, 하루 늦게 됐죠. 저희가 양쪽 다 약간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불의의 아픔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둘 다 병을 스쳐갔습니다. 둘 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네. 저희가 하루 정도 딜레이가 됐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약간 조금 변형된 스타일로 좀 진행을 했었죠. 네네. 그래서 아건 씨의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네. 그때는 여러 번 해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입에 잘 안 붙으셨는데 이제 붙으셨네요. 일주일 좀 지나니까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를 얘기했었는데 네. 꽤 재밌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게 재밌었어요. 네. 그렇죠. 이런저런 추측들. 네. 난무. 이렇지 않을까. 네. 헛소리가 아주 넘쳐나는 그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김혁 씨가 메인으로 네, 이야기를 하실 차례입니다. 어차피 뭐 지난주에도 예고를 드렸으니까 제가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 사이버 가수 아담입니다. 네. 아담. 이 시대에 살고 계셨나요? 아담. 사이버 가수 아담. 네네네. 이 언제 나온지 몰라서. 그래요? 근데 알고는 있었어요. 98년도거든요. 그때 계셨죠? 있었죠. 그래요? 저는 꽤 나이가 그래도 그래요? 네.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김혁 씨도. 뭐 그래서 가져왔겠죠? 네. 그래서 사이버 가수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오늘 하시기 전에 메인 맞네. 얘기 하시기 전에 맞네. 네. 제가 깜빡하고 있었어요. 네. 빨리 좀 얘기하고 싶어. 곁다리로. 저희가 곁다리 곁다리 코너를 원래는 이제 뒤에 했었는데 네네. 이제 그거보다는 앞에 별다른 설명이 있기 전에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앞다리로 바뀌었죠. 네, 그렇죠. 앞다리로 바뀐 곁다리. 앞다리 코너. 네. 뭐 제목이 있을까요? 제목을 생각을 안 해봤네요. 제목은 이거 아니야? 이거지? 뭐 약간 이런 느낌? 나 그거 아는데. 나 그거 아는데. 그거 괜찮네. 아건 씨의 나 그거 아는데. 네. 바로 이렇게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아건 씨의 나 그거 아는데. 네. 그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작품일까요? 네. 저번 주에 김혁 씨가 이제 주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아담, 사이버 가수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서. 네. 저는 이제 미술적으로 아담에 관련된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그냥 말 그대로 아담. 정말 그 시초, 창조론의 시초를 말씀하시는 나오는 인간의 시초. 아담을 담은 작품. 네. 천지창조의 아담의 탄생. 천지창조 그게 아담이었나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번에 찾고 알았습니다. 이거 E.T. 그거 손가락 한 게. 저는 그리고 이제 손가락 맞대는 그 작품 이름이 천지창조인 줄 알았는데 그 시리즈 전체를 약간 천지창조라고 부르는 게 더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네. 이게 천지창조가 아니라? 네네. 저도 그냥 그 그림의 작품이 천지창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아까 김혁 씨가 말씀하셨던 손가락 네네. 맞대는 네네. 이제 그 반대쪽에 이제 뭐 빨간 망토 누르신 분이 하느님이고 네, 이제 그렇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담이고 그래서 이제 그 둘의 이제 손가락 그게 이제 아담한테 그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장면을 그린 거라고 해요. 그래요? 네,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정말 많이 보고. 그렇죠. 네. 진짜 웬만해서는 이 천지창조라는 이제 천지창조가 아니라 아담의 탄생이죠. 네네네. 아담의 탄생이라는 그림을 네네. 거의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렇죠. 다 뭐 손가락 하면 그 그림 이렇게 그쵸. 할 정도니까. 근데
이게 누구고 누군지는 그쵸.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네네. 이게 이제 하느님과 네. 아담이었군요. 네. 와.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부가하자면 네네. 이제 미켈란젤로의 그림이고 네네네. 이제 그 시스티나 성당의 그림 벽화 그림인데 이제 네네. 천장화죠. 천장에 그쵸, 그려진 그쵸, 거니까. 그쵸. 제가 오늘 가져온 그 아담의 탄생은 9개 정도의 그 시리즈 중에 하나인 거고 이제 3개 해서 이제 약간 천장화가 구성이 돼 있고 네. 첫 번째 파트가 말 그대로 진짜 약간 천지창조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약간 그런 이야기를 담은 그림.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아담의 탄생, 이브의 탄생, 그다음에 선악과 이야기. 네. 그다음 마지막은 노아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의 자손 노아의 이야기를 다룬. 그리고 이제 하느님이 또 물을 해서 다 네, 그렇죠. 수장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물갈이죠. 네. 이제 세상을 좀 정화하는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담긴. 그래서 요 이제 시리즈로 돼 있고 그 이제 전체가 약간 천지창조. 그 이제 그 종교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인 거죠. 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네. 저도 몰랐었어요. 네. 관심이 사실 관심이 없던 거죠. 그렇죠. 네. 누군지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네. 그냥 이제 손가락만 보고 그냥 그 그림의 아름다움만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하느님과 아담의 얘기였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아담을 그린 요 천지창조 안에 있는 아담의 탄생 요 그림을 약간 아까 뭐였죠? 나 그거 아는데. 나 그거 아는데. 로 정하셨군요. 네, 나 그거 아는데 이야기로 가져와봤습니다. 네. 상당히 신선했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뻔한데 네네. 어떻게 보면은 신선하네요. 그렇죠. 네. 아담 얘기한다고 해서 약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천지창조의 그 남자가 네. 인간이 아담이었다는 네. 사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제 본격적인 네.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담 얘기를 하기 조금 이전에 네네. 이제 아담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얼굴 없는 가수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얼굴 조성모도 원래 사실은 얼굴 없는 가수로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 노래만 있고. 네, 처음에 1집 그러니까 첫 노래 이제 음반 낼 때 얼굴 공개를 안 하고. 근데 얼굴 공개했는데 이제 더 잘생겼으니까 이제 더 이슈가 됐던. 그랬던 것 같네요. 네네네네.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제 세이버 가수 아담은 사실 얼굴 없는 가수는 아니죠. 그쵸, 얼굴이 있죠. 네, 잘생긴 미남의 그쵸. 그 3D 얼굴이 있죠. 그쵸. 얼굴 있는 가수인데 이제 실제하지 않는 가수죠. 근데 이제 실제하지 않는 가수의 기원을 찾아보면은 네네. 1969년 네. 미국의 대중음악 프로듀서 네. 돈 커시너가 만든 가상의 밴드 디 아치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1969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3D를 만든 게 아니라 네네네네. 아치 코믹스라는 그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있었어요. 미국 애니메이션 시리즈. 네. 그 안에서 그 만화 내에서 엄청 인기를 끄는 밴드라는 컨셉으로 그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캐릭터들의 노래가 실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들을 가수화한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가수들을 애니메이션화 시킨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만들고 거기다가 사람 목소리를 얹어서 진짜 밴드인 것 같은 애니메이션 속 가짜 밴드를 만든 거죠. 가짜 밴드는 아니고 이제 애니메이션 가상 밴드를 만든 거죠. 근데 이 밴드가 부른 노래가 뭐냐? 슈가입니다. 슈가 오 허니 유아마 뭔지 알아요. 그 노래가 바로 가상 애니메이션 디 아치스의 노래예요.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정말 유명한 노래고 그거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많이 들은데 이게 사실은 그 애니메이션 밴드인 디 아치스가 처음 내놓은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가상 가수, 가상 아티스트의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넘어오면서 실제로 고릴라즈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이 밴드도 똑같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밴드 멤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애니메이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진짜 밴드인데 멤버들이 애니메이션인 거, 만화 캐릭터인 거. 사이버 가수 아담이 3D 가수면은
이제 고릴라즈는 2D 가수들인 2D 거죠. 가수들. 네, 그래서 실제로 라이브 실황 이런 영상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 공연 그 스크린에 그 캐릭터들이 나와서 연주를 합니다. 아, 그 뭐 빔으로 쐈을 때 캐릭터들이 나오고 뭐 그래 그런 것처럼 이제 그 2D 애들이 밴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가상 밴드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면은 네네. 이제 요즘에 뭐 아이돌 마스터라는 이제 애니메이션 이런 거는 이제 아이돌들이 캐릭터 주인공인 거죠. 네네. 뭐 저도 정확히 이제 몰라서 네네. 러브라이브가 이제 학교 내 밴드가 이제 그 만화의 내용인데 네네. 그 거기 있는 캐릭터들도 이제 성우분들이 노래를 하시는 거지만 실제 이제 그런 뭐 땡땡땡이가 부르는 것 같은 느낌. 앨범을 발매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 상당히 인기가 있는 이 아이돌 마스터랑 이제 뭐 러브라이브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전에 그 시초를 사실 돌아가 보면은 일본의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미연시라고 하죠. 네네, 미연시. 도키메키 메모리얼. 메모리얼. 네, 두근두근 메모리즈인가 메모리얼인가 뭐 이렇게 네네. 나왔을 거예요. 네네. 정확히는 저도 모르는데 여기서 나온 여주인공 이름이 후지사키 시오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네네. 이 캐릭터가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캐릭터를 가지고 뭐 싱글 앨범, 정규 앨범 이런 것처럼 노래 앨범을 만들어서 이제 내놓은 거죠 사람들한테.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 처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가상 아티스트의 시초? 시초는 아니고 이제 일본판 시초라고 봐야죠. 일본판 시초라고 보면 되는데 그 후지사키 시오리의 인기를 보고 호리프로라는 그 연예 기획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네. 연예 기획사인데 호리프로라는 곳에서 창설 35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바로 다테 쿄코. 이 캐릭터가 진짜 그 3D 아티스트의 원조예요. 이건 진짜 아담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네네네. 3D 아티스트. 네네네. 목소리는 그 기획사 내의 그 여자 그 소속 아티스트들이나 그 사원들 중에서 목소리가 약간 좀 아이돌 같은 사람이랑 하고 이제 뭐 댄스는 모션 캡처 뭐 이런 식으로 그 3D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해요. 요게 이제 조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죠. 네네. 그래서 그 2년 후에 한국에서도 네. 2년 후에 네. 1998년 초에 주식회사 아담소프트에서 발표한 사이버 가수 아담이 나옵니다. 아, 회사 이름도 아담소프트네요. 네네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담이 이제 다테 쿄코를 보고 이제 한국판 다테 쿄코를 만든 거겠죠. 비주얼 아티스트로. 그렇죠. 그래서 이 3D 캐릭터가 나왔는데 이 1집이 이제 데뷔곡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1집이 판매량이 20만 장을 기록했다고 해요. 와,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많은 거죠. 그 당시에 사이버 가수가 그렇죠. 만질 수 없는 그 존재가 실존하지 않는 실존하지 않는 가수가 20만 장이라는 앨범 판매를 기록하고 그리고 CF도 촬영도 하고. 그 캐릭터로? 네네네. 레모니아라는 그 음료수가 있어요. 네네. 이제 그래서 아담이 막 노래를 부르다가 이 음료수를 마시고 실제 그 실존하는 여자가 이렇게 나와서 모델. 둘이 막 같이 막 이렇게 막 키스를 하려고 하든가 약간 뭐 이런 약간 엄청 참신하네요. 엄청 신기한 그 엄청난 1집이 나오고 나서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선풍적인 인기. 네. 근데 정말 제가 보면서 이분들이 조금 약간 좀 진지하게 접근을 했구나라고 느낀 게 아담의 프로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랑 아담의 프로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오, 궁금해. 아담 성별은 뭐 보시다시피 남자이고요. 생년월일 1997년 12월 12일생입니다. 뭐야? 98년은 나왔는데 97년생이면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이제 현재 나이로 28이죠. 현재 나이로. 네, 그죠. 2020년 기준. 출생지는 이제 에덴이라는 곳이래요. 에덴 동산. 네, 그렇죠. 신장 178. 오, 나름 이건 인간적이네. 체중 68kg. 혈액형 O형. 여기 이 이후에 약간 좀 디테일이 좀 살아 있습니다. 시력 좌 0.4, 우 0.5. 가로 열고 평소 콘택트 렌즈 착용 가로 닫고.
와, 엄청 디테일하네요. 너 디테일이 좀 많이 살아있죠? 네. 그리고 이 다음이 네. 약간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입니다. 네. 좋아하는 음식 김치찌개, 싫어하는 음식 생선 요리. 이 설정상으로는 사랑하는 인간 여성이 있어서 그 여성 곁에 있고자 사이버 세계를 떠나서 현실 세계로 왔다고 해요. 보시면 뭐 시력 좌 0.4, 우 0.5, 좋아하는 음식까지. 김치찌개, 생선 요리 싫어. 저는 그 신체 조건에서 조금 인간적임을 받았어요. 키 178. 키가 일단 180이 안 넘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인간적이구나. 네, 아직 뭐 28이면은 큰일 나이죠. 아니 다 컸죠. 이게 약간 그 늘리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픽 좀 추가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이제 아담이라는 캐릭터가 인기를 좀 많이 끌긴 해요. 음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만 장 판매. 그리고 1998년 피파 프랑스 월드컵이었죠. 네네네. 프랑스 월드컵 응원가도 발매를 했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레모니아라는 음료 광고 출연도 하고. 그래서 1집이 많이 흥해서 네. 이제 2집을 이제 준비를 해서 2집이 나오죠. 근데 이제 2집이 나오는 동안에 이제 류시아라든가 네. 사이다라는 이 캐릭터들이 또 이제 막 등장을 해요. 약간 아류라고. 네, 그렇죠.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사실 1집 때 이제 신기하다 해서 신선하다. 해서 접근했지만 네. 2집 때는 그거를 이제 뛰어넘는 그런 거를 보여주지는 못했는지 2집이 예상 외로 많이 저조한 성적을 거둡니다. 폭망인가요? 네,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그럼 약간 1집 반짝하고 사라진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추측이 참 웃긴데 네. 군대를 갔다. 입대를 했기 때문에 아담이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 그래도 약간 그거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연애병사라든가.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렸다. 감염이 돼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많이 잊혀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경제적인 문제가 컸다고 해요. 이제 그 당시 이제 기술로는 30초 출연에 개발자 5명에서 6명이 두 달 동안 작업을 해야 30초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담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게 거의 약간 그 저희 영화 그 괴물에서 보면 네네네. 괴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되게 짧은 시간인데 그 되게 큰 외국계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데 되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쓰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지금에서는 사실 약간 그때 당시보다는 확실히 3D 기술이나 이런 게 높아져서 그런 돈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상당히 억 단위로 들었다고요. 거의 몇 분의 입모양을 움직이는데도 억 단위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뭐 음반 판매나 이런 걸로 들어오긴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대박은 났지만 네, 그래도 그렇죠. 그걸 이제 계속 유지시키고 이럴 정도의 금액은 그렇죠. 아니었었나 보네요. 요즘에 이제 팽수라는 캐릭터가 네, 거잖아요. 팽수라는 캐릭터가 사실 이제 뭐 사람이 아니고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가공의 캐릭터인데 9살 펭귄이죠. 10살이죠. 한 해가 지났네요. 네, 10살 펭귄인데 네. 그 친구가 이제 유튜브 상으로서 엄청 인기를 끌어서 네네네. 정말 안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네, 그 새 타종 행사에도 나오고 네. 그 SBS였나요? MBC였나요? 연예대상에 나와서 맞아요. 시상도 하고 그 가요대전인가 춤도 췄어요. 네, 저 그렇죠, 봤어요. 그렇죠. 정말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거기 이제 여기저기서 출연하고 뭐 그 시간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네. 근데 그 사이버 가수 아담이 나왔던 그 98년의 시대에는 사실상 그 음반, CF 출연 요런 거밖에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30초짜리 CF를 만드는데 뭐 그 몇 천만 원에 출연료가 막 1,000만 원인데 네, 만드는데 5천만 원이 든다고 하면 네.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뭐 사이버 가수 아담 이 노래를 부르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영상은 뭐 뮤직비디오 한두 편이겠죠. 근데 요게 이제 한 3, 4분짜리면은 몇 분에 억 단위라고 하니까 이제 억 단위로 2번
요걸 음반으로 소화할 수 있느냐. 이익도 남겨야 되니까 또 그것도 생각해야겠죠. 여기에서 이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결국에는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현실적으로 이 사이버 가수 아담이 사라집니다. 세상 속에서. 아쉽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2016년에 이제 그 펀딩이 한번 있었다고 해요. 아담 살리기 뭐. 네, 모금이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 펀딩이 마감되고 뭐 콘서트를 한번 열었다고는 하는데 네. 제가 그 펀딩 사이트를 한번 보니까 네네. 그 목표 모금액이 50만 원에 도달액이 45만 원 정도였더라고요. 아, 목표액도 되게 낮네요. 네, 그렇죠. 목표액도 많이 낮았는데 그것도 100% 달성하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컴백의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네. 아, 그것도 스토리가 또 있나요? 네, 그렇죠. 그게 없으면은 약간 말이 안 아, 되니까. 그렇죠. 네. 이 사이버 매트릭스 월드는 네. 죽음과 재생의 순환고리를 갖추고 있어서 아담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너무 불쌍한데요. 그래서 아까 98년에 데뷔한 아담의 그대로 월일이 1997년인 거죠. 태어났을 때 이미 178에 68kg에 그럼 이제 이해가 그쵸. 되네요. 그런 그러니까 늙지도 않고 그쵸. 나이를 먹지도 않고 그렇죠. 인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좌측 시력 0.4, 우측 0.5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 좋아하고 콘택트 렌즈 끼는 사이버 가수 아담이긴 하지만 네네. 그쪽은 또 인간의 그거랑은 좀 다른 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수 은퇴하고 디자이너 조수로 활동하시다가 사이버 디자이너 아담으로 활동을 할 거라고 네. 뭐 하는데 네네네.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 소식이 2016년도 소식이었는데 네네네. 그 이후로는 조금 얘기가 없다가 얼마 전에 슈가맨 2에서 한번 네. 사이버 가수 아담이 나왔었죠. 나왔었나요? 이제 이제 가수이신 네. 이제 제로라는 예명을 쓰시는 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목소리 네네네 실제로 목소리 내시는 분이 나오셔서 노래 부르는데 그 이제 뭐 조금 여담이지만 이 사이버 가수 아담이 얼굴이 이 원빈을 모티브로 해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가수 실제 보시는 분은 네. 그렇게 진짜로 이제 이유가 있는 그 이제 담당하시던 분이 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가 세상에 알려지면 아담도 죽고 너도 죽는다고.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약간 좀 그런데 약간 좀 웃픈 상황인 거죠.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요즘 아까 펭수 말하셨던 것처럼 네. 펭수는 펭귄이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수년의 시간이 흘러서 한 10년 뒤, 20년 뒤 진짜로 이제 저희가 이제 현실로 돌아왔을 때 펭수 안에 있는 누군가 그분이 이제 짠 하고 내가 펭수였다. 이렇게 되면 약간 그런 게 다 깨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건 그냥 펭수 그 펭귄 9살 이제 10살인 그렇죠. 펭귄인데 이 안에 사람이 있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조금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런 가상의 캐릭터는 거 너무 어차피 그때도 사실 맹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렇죠. 지금 약간 그 줄타기를 하면서 재밌게 약간 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에는 사실 생각 없이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담의 스토리를 조금 보니까 약간 뭔가 약간 씁쓸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슬픈 느낌? 약간 뭐 그런 느낌도 살짝 들더라고요. 타이에 의해서 태어나고 잠깐 반짝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티스트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약간 뭐 장난스럽게 거론되기도 하고 뭐 추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많은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이 계시지만 롱런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롱런 한다고 해도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는 일이고. 그렇죠. 하루아침에 고점을 찍었다 떨어지는 주식처럼 진짜.
삐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그 사람이 뭔가를 한다고 해서 이걸 다시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망가뜨리긴 쉽겠지만 그래서 갑자기 숙연해지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히든으로 가져온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네. 나잠수의 사이버 가수 아담입니다. 나잠수의 사이버 가수 아담. 네, 나잠수라는 가수의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는 노래인데요. 아, 제목이 사이버 가수 아담이군요. 네네네. 이 나잠수라는 분은 이전에 제가 그 여행을 주제로 했었을 때 저희가 추천드렸던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보컬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밴드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나잠수의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거죠.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의 곡 중에 하나가 사이버 가수 아담이에요. 근데 이분의 노래 코드가 약간 방금 제가 얘기 드린 그런 것들과 약간 비슷합니다. 내용이. 아티스트의 그 이제 그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시면 이미 죽을 때를 알고 태어난 아름다운 사이버 가수 아담, 무책임한 자들의 손끝에 나는 태어났고 또 죽을 거야. 나를 이루고 있는 엉성한 쉐이딩 속에 나는 미친 듯이 울고 또 웃네. 어차피 내일이면 사라질 텐데. 약간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뭐 노래가 막 그냥 슬프진 않고 약간 엄청 그 레트로한 약간 느낌이긴 한데 가사는 그렇게 막 신나거나 하진 않죠. 좀 딥한 내용인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끌고 왔던 그 사이버 가수 아담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실 조금 약간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 없이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는 그 아티스트를 골랐는데 막상 찾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사실 조금 들더라고요. 그 아티스트의 삶이 인정받을 때가 있고 몰락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자신의 이유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가 타인에 의해서 생기는 이유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진짜 근데 아티스트의 삶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본인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빨강이 위대라고 아무리 외쳐도 주변에서 아닌데 파랑이 훨씬 위대한데 라고 하면은 그 아티스트는 그냥 그대로 그냥 소외돼서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 주변 사람이 네 말이 맞아, 빨강이 짱이야 라고 이제 해주면 그 아티스트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각광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언제까지고 그 이야기가 쭉 계속 될 거다라는 보장은 또 없다는 거죠. 갑자기 너무 무서운데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파랑을 주제로 했을 때 그 울트라마린. 울트라마린. 네네네. 울트라마린이 그 가공하기가 어려운 청금석으로 만든. 네네네네. 그 당시에 청금석으로 만든 그거여서 이걸 못 쓰는 아티스트들이 절필하거나 이제 접는 이유가 일들이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그 울트라마린이라는 그 색이 존재를 했으면 자기 곁에 존재했으면 끊임없이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너무 비싸고 얻기 어려운 것들이라서 더 이상 자신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진짜 이 사이버 가수 아담이 어떻게 보면은 아티스트라는 거를 이제 한번 보여준 그런 사례가 아닐까. 이 것 자체, 흥망성쇠 자체가 이 예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네요. 저는 이럴 때마다 또 생각나는 작가 고우랑 이중섭. 뭐 서양 화가로는 고운 것 같고 한국 화가로는 이중섭인 것 같고. 자주 하시는 말씀 있죠. 네. 아티스트의 정말 슬픔을 보여주시든. 그렇죠. 네. 그 당시 작품 활동할 당시에는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그렇죠. 정말 자기의 삶에서는 행복함이 하나도 없던 작업 활동이었고 그냥 작품을 남기고 떠났는데 떠난 뒤에 뭔가 인기가 생기는. 그렇죠. 그래도 지금 또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김혁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슈가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약간 요거를 또 한번 상기시키는 프로그램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옛날 인기 가요를 하루 종일 틀어주거나 옛날 방송들을 다시 보여주거나 하는 그런 게 지금 약간 흥하고 있어서 있긴 한데 이것도 사실 영원히 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저 갑자기 생각난 대사인데 원피스에
초파신에서 초파를 키워준 할아버지가 있어요. 아, 그쵸. 닥터 히루루크인가 아닌데? 뭐 닥터 누구? 네, 히루루크. 네. 이거 썩 괜찮은 생겼다. 맞아요. 그 사람이 명언한 게 있는데 네네.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해? 아시죠? 그거죠.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맹독 스프를 먹었을 때 맞아. 아니고 사람들한테 잊혀졌을 때. 그쵸.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네. 저도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뭔가 와닿는 게 있네요. 그렇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졌을 때 진짜 죽음인 거다. 약간 조금 그런 느낌. 아티스트의 삶은 진짜 그러네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잊혀졌을 때. 이게 사실 진짜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만약에 무슨 A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네. 이거는 제가 죽기 전까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농사라고 치면은 이 땅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 제가 농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술이란 거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만족한 거로 끝나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누군가의 뭔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누군가가 뭔가를 느껴야 되는 거고 이 전달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무섭기도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잘 한다고 해도 이 반응이라는 게 없고 만약에 옛날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시대가 변해서 자기가 잊혀지는 존재가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버린. 그게 조금 냉철하게 얘기하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예술 활동은 예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조금은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혼자 뭔가를 깨우쳐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남들한테는 그게 혁신적인 게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 없는 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그게 그 사람을 결정짓는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공감을 이끌어냈을 때는 어마어마한 이거보다 되게 위대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그 위대함을 가기까지 그렇죠. 너무나 고된 시간이고 이 위대함이 한번 얻었다고 해서 영원 불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예술은 많이 심오한 세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도 오늘 생각지도 못한 아담에서 시작해서 아티스트의 뭔가의 삶까지 좀 들여다본 느낌? 오늘 약간 너무 딥하게 약간 어둡게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긴 전 너무 하는데. 즐거웠어요. 되게 신선한 체험? 그렇죠. 생각? 지난주에는 약간 이 뭔가 얘기하고 의논하고 뭔가 잡담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즐거움이었다면 오늘은 약간 조금 심오하게 좀 들어가 보는 깊게 내면의 본질을 찾아 떠나는 사실 사이버 가수 아담은 창의적인 좀 시도였고 그쵸. 창의적인 시도였고 그만큼 성과가 있었던 거고 하지만 그 뒤에 그냥 아쉽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무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마무리가 된 뭐 그런 사업 그런 예술 작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지금 저는 펭수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 했던 그 활동이 또 지금 와서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쵸. 어쨌든 이러한 뭔가 활동 이런 건 신선한 게 맞다.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단순히 그걸로 안 보고 조금 뭔가 여기에 어떤 색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했었고 그리고 이미 나잠수라는 분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저도 거기에 영감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 끌고 와봤습니다. 제가 첫 단추 잘 꼈다고 진짜 생각했는데 두 번째 단추도 뭐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진짜 재밌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뭐 여기 이제 예스맨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를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네. 이게 색 유리구슬을 눈에다 갖다 대고 이것저것 바라보면은 색깔이 변해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색을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눈에 대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은 평소에 보이던 거랑 좀 다르게 보이는 것도 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게 또 이 예스맨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가 있어요? 저희 예스맨에? 그럼요. 네. 뭔가 이렇게 헛소리 안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어서 네네네. 제가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또 시작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네.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는 네. 한국화입니다. 오,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한국화. 네. 시작이라는 걸 계속 생각했는데 이제 좀 사실 다 떨어지기도 했고 제가 이제 미대에 들어가서 시작했던 과목 한국화. 그냥 단순히 한국화를 가지고 오시는 건가요? 네, 한국화에 대해서 이제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 한국화가 뭐고 한국화 안에 뭐가 있고 약간 뭐 그런 이야기. 네. 저의 시작 미술의 시작이죠. 사실 네. 그쵸. 그 누구나 이쪽 세계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을 거고. 그쵸. 그 계기랑은 다르게 실제로 한 뭔가는 또 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건 씨한테는 한국화이셨던 거고. 네네네. 드디어 이제 13화, 이제 다음 주면 13화인데 13화면은 횟수로 따지면 4 하면은 3달 넘어갔거든요. 네. 3달 넘어가면서 한국화 얘기를 맨 앞에 네. 무슨 먹가는 얘기랑 네. 그 이후로 처음으로 드디어 이제 시작하는군요. 시작입니다, 다시. 그래서 기대됩니다. 다음 네. 주 드디어 한국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실지. 네. 어떠셨어요 이번 화? 재밌네요, 확실히. 한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이제 바꾼 방식에서 네네. 한 사람이 좀 깊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재밌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 되긴 하는데 네. 이거를 조금 부담을 많이 줄이면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계속 재밌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지 않을까. 네네네. 그리고 확실히 두 명이 나눠서 주제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네네. 조금 더 딥해진 느낌이 있지 않을까. 감정적으로 딥해진 게 아니라 그 이제 내용이나 이런 거에서 네. 조금 더 여유 있게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네. 아건 씨의 한국화 이야기. 이거 또 부담되네 진짜. 한국화의 기원 뭐 이런 거부터 해서 하나요? 태초에 아니요, 너무 있었으니. 그럼 이런 거에서 하나요? 그렇게 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먹을 때다가 해서 뭐 제가 최대한 좀 간소하면서도 재밌는 이야기로 좀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기대를 하면서 네. 예스맨 13화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치는 인사 해주시죠. 네, 다음 주에도 시청합시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